안녕하세요. 2025년 대한민국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그 전망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부동산의 흐름을 명쾌하게 분석해드리는 채널명입니다. 2025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와 함께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집값은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혹은 안정세를 찾을까요? 오늘 저희는 거시경제 환경부터 정부 정책 변화, 주택 공급과 수요의 역학관계,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까지 다각도로 분석해서 2025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별 전망과 함께 시장 참여자분들을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우리 경제는 다소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0.7%까지 낮춰 잡기도 했고, 다른 기관에서는 2.1% 성장을 예상하는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행히 1%대로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가장 큰 관심사인 기준금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인하를 거쳐 2025년 5월 현재 2.50%까지 내려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 성장,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중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입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정책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의 모든 DSR 적용 대출로 확대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이전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분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3천만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1억 원 초과 대출에 적용되어 서민 대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가 주택이 많은 수도권 시장에서는 분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 기본공제 12억 원이 유지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게는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12억 원 비과세 한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유지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연장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2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완화되어 특정 계층의 주택 구매를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도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고요. 결국 정부 정책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와 특정 계층 지원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별적 완화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스트레스 DSR의 영향이 수도권 수요에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집값 변동의 핵심, 주택 공급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주택 공급 지표들은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입니다. 인허가 물량의 경우 수도권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특히 서울은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3년 뒤 공급을 결정짓는 착공 실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는 건설 비용 상승, 부동산 PF 시장 불안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준공 물량이 크게 늘어난 곳도 있지만 이는 과거 착공 물량의 결과일 뿐입니다.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소폭 감소했고 수도권 미분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2025년 이후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경우 2025년에는 약 4만 1천에서 4만 7천 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지만 2026년에는 약 2만 4천 호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3천 세대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경기도 역시 2025년 입주 예정 물량이 2024년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입주 물량은 이전 3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입주 물량 급감은 2022년부터 시작된 주택 착공 감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와 GTX는 어떨까요? LH는 2025년 3기 신도시에서 1.1만 호를 포함해 총 6만 호 착공을 계획하고 있고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에서 본청약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GTX-A 노선은 이미 수서동탄, 파주 운정 서울역 구간이 부분 개통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2025년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주로 교통망 개선, 기회감 등 심리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주택 수요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월별로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는 4월에 전월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전월세 거래량 역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신규 아파트 공급 감소가 전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택 구매 심리는 어떨까요? 2025년 1월 기준 주택 구매 심리지수는 100을 넘어 가격 상승, 기대감이 다소 우세했지만 5월 KB 매수 지수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실제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즉, 공급 부족 우려로 가격 상승을 점치면서도 높은 가격과 대출 부담으로 실제 매수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한편 수도권으로의 꾸준한 인구 유입은
기본적인 주택 수요를 뒷받침하는 요인입니다. 수도권이라고 다 같은 시장이 아니죠. 서울, 경기, 인천 각 지역별 시장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은 역시 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2025년 6월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강남권 중심으로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마포, 용산, 성동 등 한강변 인기 지역도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과 신축 선호 현상이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입주 물량 급감이 예상되어 공급, 부족 우려가 가격에 선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과천, 성남 분당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반면 이천, 안성 등 외곽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경기도 입주 물량은 2024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 예정이라 전반적인 공급 부담은 완화될 전망입니다. 인천은 최근 몇 년간의 대규모 공급으로 인해 매매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단, 청라, 송도 등에서 가격 조정이 지속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누적된 공급 물량 소화가 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2025년 수도권 시장의 양극화 심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전반적인 하향 안정을 전망하면서도 수도권, 선호 지역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고 분석했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수도권 매매가가 약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역시 수도권 신축 선호와 공급 감소로 인한 전세가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2025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종합적인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상승, 압력 속에서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큰 상승 압력 요인은 2026년부터 본격화될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입니다. 특히 서울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과 맞물려 가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인구 유입과 일부 기준금리 인하도 긍정적 요인입니다. 반대로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 전망과 7월 시행될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를 종합해 지역별로 예측해보면 서울은 공급 부족 우려와 견고한 수요로 소폭의 가격 상승 0.5% 1.5% 내외이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지역별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지며 전체적으로는 보합세 0.5% 0.5% 내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은 상대적 약세가 지속되며 보합세 또는 소폭 하락 1.0% 0% 내외이 전망됩니다. 2025년 하반기로 갈수록 예상된 공급 부족 심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지만 스트레스 DSR이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급등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변수도 많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추가 금리 인하, 강력한 경기 부양책 등은 상승 위험을 키울 수 있고요. 반대로 경제 침체 심화, PF 부실 문제 확산 등은 하락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망을 요약하고 시장 참여자분들을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양극화 속 서울 핵심 지역 중심의 제한적 상승 압력이 예상됩니다.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가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큰 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매수 희망자라면 서울 등 핵심 지역의 실수요자는 2026년 이후 공급 부족을 고려할 때 2025년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DSR에 따른 대출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GTX 개통 예정지 등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은 장기적 관점에서 유망하지만 단기적 기대감만으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매도 희망자라면 서울 핵심 지역 보유자는 비교적 유리한 조건에서 매도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과도한 호가 책정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역의 매도자는 현실적인 가격 눈높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입지, 상품성 등 펀더멘털이 우수한 자산에 집중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향후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에 유의하며 철저한 시장 분석과 개별 물건 검토가 필수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25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되지만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다양한 변수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